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요즘에 미국의 뉴스를 보면 미국의 가계 부채율이 최고치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늘 그런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우리 한국 분들도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거 속내를 함부로 내놓기는 좀 뭐하죠. 왜냐면 빚을 졌다. 이건 좀 남한테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한국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크레딧 카드 부채율이 최고치를 쳤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인즉슨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물가 자꾸 올라가니까 크레딧 카드를 긁고 있는데, 게다가 연준은 계속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또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이자율도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평균이 지금 거의 21% 정도 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21%면 아주 고금리입니다. 예, 크레딧 카드 쓰고 1년에 20%씩 꼬박꼬박 내지만 3년 냈다고 60%만 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놔두면 이자를 붙고 또 이자에 또 새끼를 붙기 때문에 2배 이상이 되는 돈이 금방 불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크레딧 카드 빚이 계속 늘어나는 바람에 좀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기는 안 하신다 하더라도 남모를 고민 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요. 오늘 캠피디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좀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히 여러분이 첫 번째 가져야 되는 거는 크레딧 카드 빚이 많이 늘었다고 죄의식을 갖는 거, 이거는 아주 정신건강학적으로 안 좋습니다. 자, 사람이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나빠서 빚이 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일부 극소수의 사람은 일부러 나쁜 마음을 가지고 빚을 늘리고 다 꽈당칠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쇼핑 버릇 같은 게 이런 게 좀 나빠서 크레딧 카드 빚이 많이 든 사람도 있지만, 한번 갖고 나면 그때부터 레슨을 배우면 됩니다. 사람은 한 번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실수의 문제고 상황의 문제고, 특히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한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빚을 많이 졌다. 그것 때문에 첫 번째 낙담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빚을 많이 진 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게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화된 debt consolidation이라는, 그러니까 debt consolidation이라는 건 뭐냐면 부채를 갖다 다 통합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빚을 한 곳으로 몰아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debt consolidate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크레딧 카드가 지금 5개가 있다고 시자고요. 예, 5개가 있는데, 자, 크레딧 카드가 여러분이 지금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넘어갔어요. 한 달에 미니멈 페이도 지금 2,000불씩 내는데 이거 내기도 해닥거려요. 예를 들어서 2,000불 내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다. 예, 그러면 여러분 미니멈 페이만 내고 있잖아요. 절대 빚 안 줍니다. 예, 그럴 바에는 빨리 debt consolidate 하세요. 아니면 진짜 다 파산을 하시고, 금액이 너무 많으면 파산을 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든가, 그게 빠른 거예요. 파산하시려면 하루라도 빨리 파산하시는 게 나아요. 와, 이거 파산 이걸 너무 쉽게 얘기하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3년 버티다가 파산하시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은 10년 뒤에 도로 일어설 수가 있는 거고, 지금이라도 파산하시면 7년 뒤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꾸역꾸역이라도 갚아나갈 수 있다. 미니멈 페이 말고도 한 1, 2천불이라도 더 갚아나갈 수 있다. 그랬을 때는 베스트 웨이는 뭐냐? 첫 번째, 이자율 높고 금액 적은 것부터 갚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없애나가기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벌어들이는 수입,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 예전에는 이자율이 안 높았으니까 한 달에 미니멈만 1,000불 냈어도 되는데 지금은 미니멈만 2,000불 내야 된다. 이거 내다 보니까 미니멈만 내다가 그냥 끝내버린다. 예, 이런 분들은 지금 오늘 제가 하는 debt consolidate, 여기에 대해서 귀를 쫑긋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포브스 매거진 아시죠? 예, 경제 매거진 포브스, 포브스 어드바이저라는데 제가 밑에 웹사이트 링크는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소개한 미국 내에서 debt consolidate 할 수 있는 회사 8개를 갖다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자, 제목은 뭐냐면 2023년도 8월 달에 최고의 선택인 debt consolidate 회사 8개 소개입니다. 자, 그래서 debt consolidate는 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크레딧 카드가 5개가 있어요. 근데 갚기 힘들어요. 예, 어떤 건 이자율이 30 몇 %까지 올라왔어요. 예, 어떤 거는 20%, 어떤 건 15% 이래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걸 갖다 다 갚아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회사가 나서서 이 회사들한테 있는 빚을 다 갚아주는 거예요. 우선 갚아주고 이 총 금액을 여러분께 새로운 이자율로 한 회사에다가 다 갚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크레딧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예, 우선 5개의 회사들이 지금 뭐 크레딧이 별로 안 좋으니까 크레딧 점수가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5개의 회사의 부채가 다 갚아진 걸로 되고 이제 여러분의 부채가 딱 하나만 남는 걸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걸 점차적으로 갚아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크레딧 점수는 계속 좋아집니다. 자, 5개를 미니멈만 갚아나가고 있어요. 예, 점수가 좋을 리가 없죠. 예. 그렇지만 5개를 다 갚아버리고 하나의 회사에서 빚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 하나의 회사를 계속 꾸준히 갚아나간다. 예. 그러면 그 기록이 좋게 남기 때문에 여러분의 크레딧 점수는 더 좋아집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미니멈이라도 낼 수 있을 때는 이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볼 수 있어요. Debt Consolidation. 예, debt consolidation.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8개의 회사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8개의 회사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추천하고 있는 8개 회사. 자, 크레딧 카드 부채가 많을 때 가장 적합한 회사로 지금 골라준 회사입니다. 아카이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와요. 예, 이 아카이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대출 금액이 뭐냐면 7,500불에서부터 한 4만 불 사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8개 회사를 다 봤는데 제일 많이 갚아주는 회사는 10만 불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빚이 10만 불을 넘어간다. 예, 그러면 이건 다른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뭐 한 달에 뭐 한 4, 5만 불씩 버는데 빚이 2, 3만 불씩 갚는다. 이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 보편적인 사람들 빚이 10만 불 이하로 있겠죠. 예, 이런 분들은 debt consolidate 해야 되니까 우선 조건은 총 빚이 10만 불 이하인 분들이 오늘 방송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크레딧 점수가 벌써 나빠진 분들은 이거조차 신청 못 해요. 크레딧 점수 뭐 400점, 500점, 예, 이러면 이것조차 신청 못해요. 최소 580점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660점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꾸역꾸역 미니멈 페이는 내서 크레딧이 나빠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한 600점 이상은 돼요. 예, 이런 분들이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포브스에서 제일 이제 뭐 우선적으로 추천했던 회사가 이 아카이브라는 회사인데 신용카드 부채 상환에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자, 최소 신용 점수는 62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총 소득도 21,500불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년에.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 갚을 능력은 돼야지 이걸 갖다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냥 뭐 크레딧 나쁜 사람들 막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크레딧이 진짜 바닥인 사람들 도와주는 게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서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그거는 또 아주 못 버릇이 가능한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보시는 분들은 꾸역꾸역 미니멈 갚아 나가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이런 거 갖다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좀 코로나 기간 동안 좀 수입이 좀 탐탁지 않아 갖고 계속 그 크레딧 카드를 많이 쓰셨다가 이자율이 갑자기 확 올라가서 이 크레딧 카드 갖다 다 통합시키고 싶다. 뭐 5개 크레딧 카드든 10장이든 통합시키고 싶다. 근데 총 금액이 4만 불 이하다. 그러면 아카이브라는 회사를 이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스커버, 뭐 우리가 아는 이 디스커버 카드 거기 회사인데 디스커버에서도 이걸 해줍니다. 이거는 좀 점수가 좋아야 돼요. 예, 66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출 금액은 2,500불에서부터 4만 불 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자율이 좀 괜찮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예, 이자율이 괜찮기 때문에 최대 제 7년까지 더 연장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 달에 내는 돈을 갖다 적게 내고 있는데 나중에 돈을 벌어서 뭐 몇 년 있다가 혹은 1, 2년 있다가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져서 좀 더 많이 갚을 수 있다. 예, 그럴 때는 이자율이 팍팍 주는 게 디스커버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상황만 좀 넘기고 괜찮다 싶으면 이 디스커버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이런 결정들은 뭐 한 하루 이틀 내로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 신청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크레딧 점수가 좀 나빠졌어요. 벌써 못 갚기 시작했고 좀 나빠지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적합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라는 회사입니다. 자, 업그레이드는 나쁜 크레딧 점수가 갖고 있는 분들한테 좀 적합하다고 합니다. 커트라인이 좀 낮아요. 크레딧 점수가 580점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빌려주는 돈은 1,000불에서부터 5만 불까지 빌려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자율이 조금 더 셀 수가 있습니다. 예, 최대 이자율은 35.99%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벌써 나쁜 크레딧 되시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의 크레딧 카드 이 이자율도 40% 이렇게 받는 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보다 나을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8.49%부터 35.99%까지 빌려준다고 하는데 이자율이 좀 센 대신에 크레딧 점수가 나빠도 가능한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안을 갖다 비교하는데 가장 적합한 걸로 이렇게 추천해주는 회사 중에 하나가 유니버설 크레딧이라는 곳입니다. 유니버설 크레딧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최고 신용 점수가 580점 이상만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 대출 금액도 1,000불에서부터 5만 불까지 빌려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해피머니라는 곳이 있는데 해피머니는 좀 유연하게 이렇게 돈을 갚을 때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즉 뭐냐? 미리 갚으면 이자 같은 거 갖다 미리 책정된 이자를 갖다가 다 제외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갚거나 좀 돈이 생길 때 뭉텅뭉텅 갚는 분들. 자, 이런 뭐 플랜은 어떤 분들한테 좋을까요? 좀 비즈니스인데 수입이 어떤 때는 확 나고 어떤 때는 좀 안 나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여기가 좀 사용하기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좀 힘들지만 몇 달 뒤에 또 어떤 아이템 들어오기만 하면 또 그때 뭉텅이로 내가 또 한 5만 불이고 10만 불이고 들어올 텐데 이런 생각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유연하게 돈을 갚아 나갈 때 좋은 회사로서는 해피머니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신용 점수가 조금 높아야 됩니다. 640점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자, 대출 금액은 5,000불에서부터 4만 불까지 대출 금액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소개시켜주는 회사는 뭐냐면 베스트 에그, 예, 계란입니다. 예, 베스트 에그. 왜 이름을 갖다 베스트 에그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좀 안 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오와, 버먼트주, 웨스트버지니아, 워싱턴 DC는 또 여기서 돈을 못 빌려준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여기도 이제 빌려준 돈이 2,000불에서부터 5만 불까지 빌려주고 신용 점수는 640점 이상이면 빌려준다고 합니다. 최대 5년까지 돈을 빌려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미리 돈을 낸다고 선불 페널티도 없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랜딩 클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랜딩 클럽은 신용 점수가 600점이에요. 아까 580점보다는 조금 높긴 하지만 그래도 낮은 편이죠. 600점이면. 예. 600점이면 1,000불에서부터 4만 불 정도 돈을 빌려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코사인하고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다른 사람도 같이 갚아 나간다 그러면 본인의 크레딧이 좀 나쁘다 하더라도 돈이 융자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예, 본인이 좀 힘들다. 옆에 누가 크레딧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예, 그러면 같이 갚아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승인이 날 때까지 한 4일 정도 예, 걸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빚이 많으신 분들 예, 귀를 좀 쫑긋 세울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스트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라이트스트림이라는 회사는 5,000불에서부터 10만 불까지 빌려줍니다. 예, 금액이 좀 높죠. 예, 그 대신 점수도 좀 높아야 됩니다. 660점 이상이고 그나마 이자율도 최대 이자율이 25.49%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아직까지는 크레딧 점수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고 조금 빚이 많으신 분들은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LA 소파이 스테디움도 있죠. 예, 유명한 회사입니다. 예, 소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이것도 빚이 많으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5,000불에서부터 10만 불까지 빌려준다고 합니다. 크레딧 카드 신용 점수는 650점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한 하루 이틀 정도면 펀딩이 된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결정이 나는 시간은 조금 다른 회사보다 좀 시간이 걸리고 또 2만 불 이상 넘는다. 예, 그러면 또 며칠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사실 또 빚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데를 좀 이용해도 좋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포브스 매거진에서 4.0 점수를 준 회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회사부터 좋은 회사입니다. 아카이브, 디스커버, 업그레이드, 유니버설 크레딧, 해피머니는 다 4.0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는 3.5 점수를 받은 회사가 베스트 에그, 그다음에 랜딩 클럽, 라이스트림, 소파이. 예, 근데 이런 데들은 다 무슨 이점이 있냐? 돈을 많이 빌려줄 수 있다. 예, 한 10만 불까지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예, 크레딧이 아주 나쁘면 이것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걸 이용하면 여러분이 그냥 미련맞게 크레딧 카드 하나하나 갚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나중에 돈 세이브도 더 많이 되게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짜보셔야 돼요. 물론 이 크레딧을 갚는 방법에 뭐 이를 도와주시는 전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전문인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 전문의들은 또 fee를 뗍니다. 예, 그래서 물론 영어가 좀 불편하시고 이런 것 좀 신청하는 것도 불편하시다. 이런 분들은 전문인들을 이용해 보셔도 되지만 우선 debt consolidate, debt consolidation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아시면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 자녀분들이나 혹은 주변에 도와주실 분들이 있으면 이 사이트 제가 링크를 쭉 걸어 드릴 테니까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접 하나하나 클릭해 보시고 자격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크레딧 카드의 이자율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총 한 6만 불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데 뭐 어떤 회사는 4만 불밖에 뭐 안 갚아주잖아요. 예. 근데 2만 불짜리 카드가 있는데 그거는 16%예요. 예. 근데 이 회사는 22%예요. 굳이 22%로 올릴 필요가 없겠죠. 예. 당연히 16% 카드는 따로 갚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궁리를 해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요즘에 20% 이하 크레딧 카드가 되게 드물어요. 예, 저도 크레딧 카드 이자율을 보니까 저는 별로 걱정 안 하는 게 크레딧 카드를 항상 비워놓기 때문에 이자율을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예, 근데 뭐 제일 낮은 게 16%. 예, 그렇고요. 뭐 저도 뭐 20%, 23%. 그리고 최근에 애플 카드를 신청했는데 26%를 차지하더라고요. 예, 근데 애플 카드 왜 신청했냐면 애플에서 요즘에 은행 세이빙도 하고 있거든요. FDIC 보증도 해줍니다. 그 얘기는 25만 불까지는 뭐 은행이 망해도 연방 정부에서 돈을 준다는 얘기죠. 25만 불 이상만 안 집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애플 카드 세이빙이 이자율을 4.15% 줍니다. 꽤 많이 주는 거예요. 4.15%. 예, 그렇기 때문에 애플 카드 세이빙도 신청할 겸 해갖고 제가 애플 카드를 신청했어요. 왜냐면 제가 뭐 굳이 신청할 필요는 없는데 신청을 했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크레딧 카드 쓸 때 알아두셔야 되는 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레이스 피어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레이스 피어리드. 예, 그게 뭐냐면 은혜로운 기간이란 뜻인데 그 기간 안에 돈을 갚으면 이자가 하나도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웬만한 크레딧 카드 컴퍼니가 28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28일. 이게 왜 그럴까요? 30일도 아니고 31일도 아니고 왜 28일일까요? 딱 왜 4주일까요? 자, 이게 뭐 본인들 얘기로는 딱 4주 계산하기 쉽기 때문에 4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28일을 그레이스 피어리드로 얘기한 건 뭐냐면 돈을 쓰고 28일 안에 갚으면 이자가 안 붙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빌링은 28일마다 내는 게 아니죠. 예, 한 달에 한 번씩 내죠. 한 달에 한 번씩 내기 때문에 28일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도 크레딧 카드마다 좀 다른데 28일에서 하루라도 넘어가면 28일 안에 썼던 거에 대해서 이자를 한꺼번에 다 붙이는 회사가 있고 혹은 날짜로 따져서 28일 넘어가는 것만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애플 카드를 별로 쓸 생각이 없었는데 애플 카드 혜택을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 네. 예를 들어서 애플 제품이나 뭐 나이키 제품, 뭐 협력사 제품을 사면 3%의 머니백을 줍니다. 제가 100불을 쓰면 3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이빙에다 또 그 돈을 넣어줍니다. 3불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캐시가 생기는 거예요. 자, 1000불 쓰면 30불이 생기는 거고, 10,000불 쓰면 300불이 생기는 거죠. 근데 뭐 맨날 애플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아이폰 전화기 쓰신 분들은 애플페이라는 게 있죠. 이 애플페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플페이로 돈을 내면 2%를 적립해 줍니다. 자, 근데 애플페이는 웬만한 데 다 받아요. 뭐 세븐일레븐, 그다음에 요즘에 웬만한 패스트푸드 다 받아요. 심지어 저희 마켓도 애플페이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페이를 쓰면 2%를 적립해줘요. 자, 근데 이 애플 카드가 좀 좋은 게 뭐냐면 앱이 전화기 안에 있으니까 제 은행 어카운트를 연결시켜놓고 제가 어떻게 셋업했냐면 그 달에 쓴 돈은 그 달에 다 갚아버리는 걸로, 예, 얼마가 나오든 간에 제 은행에서 돈을 다 빼서 다 갚아버리는 거 자동화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읽어봤죠. 예,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얼마인가라고 또 얘기를 해봤더니 애플페이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애니얼 차지도 없어요. 그게 좋아요. 예, 뭐 1년에 회비도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만약 돈을 늦게 냈다고 또 페널티를 붙이는 게 없어요. 다른 데는 벌금이라는 게 있죠. 예, 돈을 늦게 내면 이자 플러스 벌금 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까지 내야 되는데 안 냈다, 며칠 늦게 냈다, 그럼 벌금을 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애플페이는 그것도 없어요. 그 대신 뭐냐, 30일이 넘어가면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자율이 좀 세요. 근데 저는 30일 전에 매달 자동으로 갚으라고 이렇게 셋업을 해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자율을 안 내요. 근데 이게 좋은 건 다 좋은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단 한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 제가 얼마를 썼는지 모르고 마구잡이를 썼어요. 그래서 한 5,000불 쓴 거예요. 근데 은행에 5,000불이 없어요. 근데 자동적으로 은행에서 5,000불 빼가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요.
그러면 애플페이는 애플페이대로 이자를 붙여버리고 저는 은행에서 오버드래프트로 또 피를 갖다가 15불인가 얼마인가 또 벌금을 내야 돼요. 예, 이렇게 낭패를 볼 수가 있겠죠. 돈 쓰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또 전화기 안에 있으니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느 때든 간에 내가 얼마 썼는지는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데비카드 쓰는 것보다 애플페이를 한번 거쳐서 데비카드를 쓰면 제가 쓴 돈에 대해서 2%가 적립되고 저는 이자를 갖다가 안 내더라고요. 예. 결론적으로 1년 동안 10,000불 썼다. 그러면 200불이 세이브 되거든요. 예, 200불. 땅 파면 나오는 돈 아니잖아요. 이거 괜찮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크레딧 카드는 잘 이용하면 이렇게 득이 됩니다. 네, 득이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애플페이 같은 경우도 애플 컴퓨터 살 때는 무이자도 해준대요. 근데 전 지금까지 애플 컴퓨터를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지만 저는 뭐 이자 크레딧 카드 긁어서 컴퓨터를 산 적은 없어요. 항상 현찰, 그러니까 다 풀로 어마운트를 주고 사고 있는 컴퓨터를 중고로 판매를 하고 또 그 돈 갖고 있으면 쓰기 때문에 도로 은행에다 꼬박꼬박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하니까 해마다 뭐 한 7,800불 정도면 컴퓨터가 업그레이드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닙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도 또 신형을 주문했는데 그 신형이 1,400불 정도인데 다음 달에 날라온대요. 신형이라서 물건이 없대요. 근데 지금 있는 카메라도 뭐 중고로 팔면 한 800은 받지 않을까 싶어서 한 600불 더 주고 또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찰이 있고 제 은행에 그만큼 돈이 있으면 항상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사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1,400불이 없어요. 크레딧 카드 긁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자 붙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소비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이번 달부터는 어떻게 하겠냐? 카메라 1,400불 주고 사요. 그러면 애플페이 통해서 사서 2% 적립금 받고 플러스 그 돈은 바로 은행에서 애플에다가 갚아갖고 이자를 하나도 안 내고 저는 뭐 또 몇백 불만 더 내고 또 중고 팔아버리면 그 돈 도로 은행에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여러 가지로 절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힘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분명히 이 빚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nfo@ueng.com으로 연락을 주세요. 이런 거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info@ueng.com으로 연락을 주시고 회사 소개, 그다음에 또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차지를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같은 거 좀 전문적인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미국 전역에 계신 분들 다 연락을 주세요. 뭐 뉴욕, 뉴저지, 뭐 텍사스, 뭐 콜로라도, 시애틀 다 연락을 주세요. 자, 그래서 한국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의 정보를 갖다가 얻고 또 그런 걸로 해갖고 제가 이런 방송을 할 때 좀 더 그분들한테 좀 스폰서십을 받아서 좀 더 전문적인 방송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2008년도 때 서프라임이 생겼죠. 저도 그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많이 까먹었어요. 그때 많이 까먹었는데 진짜 그때 제가 나이가 몇 살이죠? 37, 만으로 37이었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콧대가 이렇게 치솟을 때였어요. 그때는 차를 막 7, 8대씩 갖고 있고 막 이럴 때니까 막 콧대가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예요. 근데 그걸 한번 겪고 나니까 저도 많이 현명해졌죠. 근데 2008년도보다 진짜 힘들었던 데가 언제냐면 2011년도였어요. 그때가 집값이 제일 많이 폭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하던 때가 2011년도였어요. 그때 제가 느낀 거죠. 2008년도에 낌새가 나빴으면 그때 파산할 사람은 미리 파산하고 이렇게 돈을 갖다가 돌릴 수 있는 건 미리미리 돌렸으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해결해 보겠다고 꾸역꾸역 3년을 버텼던 분들이 2011년도에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가 집값이 제일 폭락이 됐었을 때고요. 또 2011년도가 제일 빚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힘들었던 때예요. 자, 이제 코로나 시작되고 이제 끝난 지 뭐 이제 끝났다고 완벽하게 끝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벌써 3년 됐잖아요. 지금이 제일 힘들 때예요. 지금이 제일 힘들 때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집값은 제가 보는 거는 2011년도만큼 폭락은 안 돼요. 뭐 이건 제가 된다 안 된다 단정은 못 져요. 제가 뭐 미래를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미국도 바보는 아니에요. 2008년도 때 서프라임 생기고 2011년도에 집값이 폭락된 걸 봤기 때문에 미국이 지난 몇 년 동안 뭘 했어요? 인플레이션을 엄청 올렸어요. 왜 올렸을까요? 집값을 수치적으로 더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꾸역꾸역 어떻게 하든 간에 지분 포기를 안 해요. 왜? 2008년도에는 100만 불, 20만 불 다운하고 샀던 집이 60만 불로 떨어지니까 갖다 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 갖다 버리는 게 이득이니까. 자, 근데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 됐죠? 100만 불짜리 집이 150만 불이 됐어요. 자, 자기는 20만 불 다운했어요. 어쨌든 간에 30만 불이 더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왜 포기를 합니까? 꾸역꾸역 어떻게든 간에 잡겠죠. 그 대신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또 금리를 올리니까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게 20 몇 %대 크레딧 카드. 크레딧 나쁜 분들은 35% 내신 분들도 많이 있을걸요. 예. 진짜 뭐 말은 못 하시겠지만 35% 40% 크레딧 카드 이자율 내신 분들도 꽤 많을 거라 보입니다. 제가 크레딧이 좋은 편이에요. 좋은 편인데도 제 크레딧 카드도 20% 넘어가는 크레딧 카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레딧 지금 조금 나쁘신 분들, 조금 나빠지신 분들은 그지 사람들이 진짜 얄궂죠. 예, 크레딧 점수 뭐 750점, 예, 이럴 때는 뭐 16% 이런 크레딧 카드 주다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지금 크레딧 점수가 만약에 650점 내려간다. 그러면 지금 16%짜리 크레딧 카드 컴퍼니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 더 죽여요. 제 16%짜리 크레딧 카드에 빚이 있다. 예, 그러면 너 주고 봐라 그러고 당장 이자율 30%로 올릴 거예요. 30%, 35%. 그럼 사람 더 죽어나죠. 예. 은행은 원래 그런데요. 피도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몇 년만 버팅기면 낫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해결 안 돼요. 2008년도의 교훈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저도 그때 당한 게 있고 또 나이가 들면서 또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넓어지고 또 지난 몇 년 동안 뉴스를 하면서도 느낀 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런 어드바이스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저보다 더 전문적인 분들, 예, 이런 분들 info@우행.com, 예, info@woohang, 예, 우행.com으로 연락 주시면 나중에 이런 분들, 예, 같이 스폰서십 해갖고 같이 좀 영상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빚 많다고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이 선을 잘 정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거죠. Debt Consolidate. 크레딧 카드 점수 최소 580점 이상. 그래도 한 660점 이상 되면 좋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 빚이 혹은 다른 빚이 10만 불 이하면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미니멈 페이라도 내고 있다. 그러면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금보다 더 훨씬 현명하게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조차도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뱅크럽시 고려해 보세요. 심각하게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자꾸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애플페이 이거는 제가 신청한 지 며칠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2% 적립하는 게 뭐 아주 괜찮다. 예, 좋은 프로그램이다. 예, 그리고 또 애플 세이빙이 4.15% 이자율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다. 예, 그러면 나중에 제가 또 그거를 이용해서 애플페이를 이용해서 뭐 좀 돈을 더 절약하는 방법 이런 거 영상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들 때 조금이라도 모아야 됩니다. 예, 1%, 2%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제가 2%를 이렇게 킥백 받으면 제가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 2% 올랐어도 솔직히 저는 현명하게만 돈 쓰면 오히려 더 이득일 수가 있겠죠. 예, 상황은 여러분이 하기 나름입니다. 예, 세상이 뭐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어. 예, 이거보다 여러분의 세상을 조금 더 바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파이팅!